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바이에른과의 메디컬 테스트가 임박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매각으로 인해 거액을 받을 예정이지만 대체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마롤다 기자는 라디오 키스키스에서 이적이 임박한 김민재를 비판하네요. 김민재는 페널티 지역 밖에서는 강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킹에서는 나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킹과 스트레이트 볼에 강하지만 페널티 지역에서는 상대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본 영상의 위로를 받고 내 의견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자 파울로 델 제니오는 나폴리 클럽을 떠나 바이에른에 합류할 김민재의 선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한 김민재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에른으로 향하는 김민재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민재가 자신에게 맞는 팀을 선택했다고 확신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나폴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투엘 감독의 경기 철학을 반영하는 바이에른의 경기 방식 때문에 회의적입니다. 김민재는 예측 가능한 움직임에 강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팀에서 좋아할 선수인데 투엘 감독은 무게 중심을 낮춰서 플레이하는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빌트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선수단을 열심히 손보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12회 연속 우승뿐만 아니라 국제리그에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챔스리그에서는 8강 이상에 진출해야 합니다. 목표는 뮌헨의 우승 트로피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 독일 국가대표 디트마르 하만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는 것을 스카이 스포츠에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챔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곧 30살이 되며 이번 여름이나 내년 여름이 케인이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에는 케인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만은 케인이 골을 넣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좋은 축구 선수이고 동료들을 보는 눈이 좋고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약 9,300만 유로의 보너스를 더한 금액으로 뮌헨은 2차 영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뮌헨에서는 칼 하인츠 루메니게가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바이에른의 주장을 맡았던 레전드 마테우스는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재정적 고통의 장벽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이적료는 저렴하지는 않겠지만 홀란드와의 계약이 잘 풀리지 않았고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능한 한도까지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케인은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은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뮬러도 케인의 이적설에 관해 빌트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론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는 케인이 좋은 선수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까지 케인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바이에른이라는 제목으로 빌트의 기자 라이문트 힌코는 칼럼을 썼고 손흥민 영입을 언급하네요. 8월 18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개막전을 위해 바이에른이 베저 스타디움에 입장할 때 선수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의 절반이 새로운 얼굴로 구성될 것 같으니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이에른이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김민재와 경기를 치를 때 국대 공격수 니클라스 필크루크는 미리 클럽을 바꾸지 않는다면 도망치고 싶다고 합니다. 브레멘에서 뛰는 선수가 누구든 최고의 영입 선수로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들을 출전시킬 것입니다. 해리 케인은 잉글랜드에서처럼 긴 보폭과 팔 움직임으로 공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데스리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토트넘의 공간은 상대가 돌진하는 탓에 넓었습니다. 케인에게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한때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한국의 손흥민이 얼마나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는지 보는 것처럼요. 케인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바이에른은 동시에 손흥민을 영입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사우디로 떠나기 전에요. 바이에른 팬 여러분, 우리는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새로운 11명의 영원한 챔피언의 첫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은 대 리흐트와 괴물 김민재가 무자비하게 제 몫을 해내면서 공격보다 수비가 더 떨릴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카일 워커는 과체중이고 과음으로 유명하기에 워커에게 곡물과 밀 제품을 먹이지 않고 무설탕 식단을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투엘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씬한 몸매를 보세요. 워커에 대한 결정은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금 바이에른은 거의 모든 것이 해리 케인을 둘러싼 이적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난 주말에는 카일 워커도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워커 영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에른과 맨시티 간의 새로운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에 이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플래텐버그 기자도 몇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최우선 과제는 케인의 이적입니다. 루메니게 감독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워커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2람은 보도대로 이적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바이에른은 중앙 미드필더 선수를 팔아야 합니다. 김민재의 이적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마르다시 빌리키퍼는 바이에른에게 매우 흥미롭지만 모든 것은 노이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소식은 빌트 기자의 소스인데요. 진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재미있네요. 토마스 투엘과 해리 케인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둘은 서로 문자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투엘은 지난달 런던에 있는 케인의 집에서 케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케인은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뮌헨으로 이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케인은 독일 이적에 대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투엘 감독에게 앞으로 바이에른과 함께 챔스리그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는 그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큰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적료와 임금 모두에서 해리 케인을 위해 재정적 한계를 뛰어넘을 의향이 있습니다. 클럽은 케인에게 연간 약 1,200만 유로를 제시할 것입니다. 조건은 케인의 아버지와 찰리가 논의했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측근에 따르면 케인 매각에 최소 1억 파운드를 원한다고 합니다. 케인은 빠른 결정을 원합니다. 토트넘은 7월 중순에 호주, 아시아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에른의 프리시즌 캠프는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그때까지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케인이 이번에는 다니엘 레비에게 맞서고 자신의 길을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는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떠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다음 시즌 PSG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파리는 새로운 감독을 소개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6명의 새로운 선수를 즉시 전 세계에 선보이고 싶어 합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로마노 기자입니다. 세 식구 중 가장 큰 이적료는 우가르테와 루카스입니다. 두 선수는 각각 6천만 유로와 4,500만 유로에 스포르팅과 바이에른에서 이적했습니다. PSG는 이강인 영입에 2,200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코 아센시오, 세르 은두르, 밀란 스키니에르가 이적료 없이 파리 군단에 합류합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 공식 발표는 향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 감독의 주요 목표는 챔스리그 우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